오늘은 영국 로스쿨 학생 한 분을 모셔봤습니다. 현재 버밍엄 대학교 로스쿨 다니고 계시고, 근데 일단 국적이 지금 어떻게 되시는 거죠? 지금 한국인이신가요? 아니요, 사실 제가 이제 캐나다 국적이고요. 이제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서 캐나다 국적을 한 5년 전에 취득했습니다. 근데 캐나다 사람이시면은 네. 원래 무슨 일을 하셨나요? 대학 때는 영문학 전공을 해가지고요. 네. 전공한 뒤에 한국에 들어와서 번역이랑 통역 쪽으로 일을 했고요. 그랬다가 한 3년 하고 난 뒤에 토론토에 가서 그 럭셔리 매거진 잡지 회사에서 3년을 일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변호사를 하겠다 하고 로스쿨을 간 거죠. 아, 갑자기요? 사실 그때 참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은 변호사를 하겠다가 아니라 검사를 하겠다였고요. 네네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억을 하시겠지만 그때 조지 플로이드의 살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때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었는데 조지 플로이드를 죽인 경찰이 트라이얼이 됐는데 그거를 이제 다 생방송으로 미국에서는 다 보여주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거를 보다가 막판에 이제 검사의 클로징 스테이트먼트를 생방송으로 이렇게 따라가고 있었는데 그때 했던 말들이 그러니까 막 엄청 막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진짜 역사적인 케이스고 역사적인 트라이얼인데 이거를 하는 검사면 엄청 뭔가 웅장한 말을 해야 될 거 막 그럴 것 같은데 그죠. 근데 그러지가 않더라고요. 별로 그러지 않고 엄청 간단하고 담백하게 이게 한 사람이 이렇게 가야 됐냐 그 사람이 뭐 슈퍼 휴먼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 프레셔를 그걸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냐 엄청 간단하게 말했어요. 근데 그거를 들으면서 그때 알았죠. 나는 이 아저씨의 잡을 가져야겠구나. I want this guy's job 해가지고 로스쿨을 결심하게 됐죠. 그냥 잡지에서 일하다가 그 생방송 보시고 갑자기 검사가 졸라게 하고 싶은데 이러고 이 아저씨의 일을 무조건 해야겠다. 네네. 그렇게 된 거죠. 네네. 좋습니다. 원래 그런 동기라는 게 갑작스럽게 생기기도 하고 그런 거죠. 네네네. 사실 그 전에는 한 번도 그런 명확함이나 그런 확신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죠.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알았는데 로스쿨을 가겠다라는 말이 입에서 나올 줄은 전혀 몰랐다. 그쵸.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나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로스쿨 갈래 막 그리고 벌써 입학 수속 준비 중. 그렇죠. 진짜 반전이었죠 사실.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사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캐나다에서 일을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쪽 잡지사에서 일하시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캐나다에서 계속 사셨고. 네네. 근데 사실 그러면 첫 번째로 고려할 만한 옵션이 일단 캐나다 로스쿨이고 그 다음이 이제 미국 로스쿨이 될 텐데. 네네. 근데 갑자기 대서양 건너서 영국 로스쿨을 가신 이유는 뭐죠? 네. 좀 뜬금없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첫 번째로 저는 학비를 생각했을 때 캐나다에서의 그냥 국내 학생으로서의 등록금이 영국에서 국제 학생이 내는 금액이랑 거의 비슷했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 첫 번째로 캐나다에서는 로스쿨이 3년이고요. 근데 영국에서는 학사가 있는 학생들에게는 그게 3년이 아닌 2년제 코스가 있는 대학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년 동안 그 학비를 내는 거랑 영국에서 그리고 3년 동안 캐나다에서 그 학비를 내는 거랑 거의 금액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학비만 따졌을 때는 그러면은 캐나다와 영국 때 그냥 비슷한 거죠. 미국은 거의 미친 차원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 봤는데 그래서 원래 토론토 대학이 이제 좋은 대학이다 보니까 이제 그때 당시 로스쿨 지원하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재 변호사로 일하는 친구한테 연락을 해봐서 미국으로 너가 저번에 가려고도 했던 것 같고 컬럼비아에 갈 뻔했지 않았냐. 그래서 물어봤는데 그거는 거의 뭐 은수저로 태어나서 부모님이 뒷바라지 해주거나 아니면은 뭐 장학금을 받지 않는 이상 거의 못 간다. 그 등록금 때문에 미국은. 그래서 거의 1년에 제가 진짜 괜히 알아봤는데 하버드를 알아봤거든요. 1년에 US 달러로 7천만 원. 그러니까 $70,000이거든요. 그러면 거의 한국 돈으로는 1억 가까이. 1억이네요. 1년만. 근데 3년이잖아요. 그럼 3억을 주고 가게 못 가죠, 저는. 미쳤다. 그래서 그래서 미국은 무조건 안 되고 근데 이제 거기서 영국과 캐나다를 생각했을 때 캐나다의 이런 시골적인 분위기에서 탈출하고 싶다 하는 마음에 이제 그 커먼웰스의 오리진
그죠. 그리고 네. 그 식민주의 그죠. 본토로 돌아가는 마음에 네. 영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캐나다는 가기 싫고 미국은 너무 비싸고. 그렇죠. 그래서 그나마 영연방인 영국으로 가셨다고요. 네네네. 그게 사실 한국인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라를 이렇게 건너뛰고 가는 게 이게 사실 그렇게 결정하지는 않거든요, 보통. 그죠? 아, 그렇구나. 근데 언어가 통해서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죠. 네, 영어권이 아니었으면 힘들었을 거예요. 사실 잠깐 유럽도 고려를 했거든요. 그래서 유럽에 뭐 독일도 가보면은 재밌을 것 같은데 해가지고 근데 독일의 국제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거는 로스쿨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은 인터내셔널 러를 배우는 거지 로 디그리는 안 되기 때문에 자격증이 나오지는 않는. 그쵸. 네. 자격증을 위한 학위가 안 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거는 뭐 그냥 뭐 석사랑 다름이 없고. 그렇죠. 그거는 뭐 어디다 쓰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검사의 목표를 뒀기 때문에 영국으로 갔습니다. 네, 그래서 영국으로 가셨는데. 네네. 그럼 일단 그쪽에서 받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입학 과정을 좀 물어보고 싶은데 아까 전에 잠깐 말씀하신 게 학사 학위가 있는 사람은 영국에서 2년만 다닌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학사 학위가 없어도 로스쿨을 갈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영국에서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몇 명 제 동기 중에 있었는데 아예 고등학교만 마치고 바로 3년째 로스쿨 온 친구들이 있어요. 영국에서 그게 된다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하는 말이 거의 21살에 변호사가 되는 애들이 거의 미쳤죠. 근데 2년째 프로그램을 모든 영국에 있는 대학이 다 제공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 일정한 학교들은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알아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했던 거는 미국에 아이비리그가 있다면 영국에는 러셀 그룹이라고 해서 탑 20, 22로 그 가장 좋은 대학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래도 내가 다니는 대학은 여기에 속하는지 그것부터 확인했어요. 그래서 확인했는데 다행히 버밍엄 대학은 거기에 속했고 그래도 한 150년 됐나 해요. 로스쿨도 거의 한 100년 됐고.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역사가 있고. 150년이 됐다고요? 네. 왜요? 왜 웃으시죠? 한국 대학은 그렇게 오래된 대학이 없는 걸로 아는데. 아, 그래요? 네. 나라가 그렇게 그죠. 거기는 좀 예전부터 오래 많이 해먹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버밍엄 대학교가 상당히 프레스티지가 있는 괜찮은. 그래서 입학을 정확히 어떻게 하신 거예요? 교육 과정이 다르다 보니까 원서 쓰는 것부터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많이 달라요. 그래서 먼저 성적을 이제 고등학교 성적이랑 함께 이제 저는 학사가 있으니까 그 성적표랑 그 자기소개서를 쓰고 그 다음에 2명의 레퍼런스가 필요해요. 레퍼런스가 필요해요? 네네.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교수님이랑 상사한테 받았을 거예요. 그때 당시. 네. 그래서 레퍼런스와 자기소개서와 성적표와 그거면 됐어요. 근데 레퍼런스는 아무나 쓸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쵸. 이제 웬만하면 최소 한 명은 아카데믹한 인물이어야 되고요. 그래서 교수님. 그리고 한 명은 만약에 이제 졸업한 지 오래가 돼서 이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직장 상사도 가능하고요. 그런 식으로 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죠? 그쪽에서는 뭘 보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첫 번째로는 성적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적을 봐서 어떤 대학은 제가 냈는데 결국 성적 때문에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성적을 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좀 융합적으로 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을 하다가 다시 학교로 돌아간 거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경력도 보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공부를 하건 뒤에서 뭐 어떤 일을 했고 뭐 그냥 핑핑 놀았나 뭐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따져서 이제 자기소개서도 중요한 게 전반적으로 이 사람이 무슨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오냐 그런 거를 다 그냥 융합적으로 보는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은 성적이겠죠. 그 성적하고 자기소개서, 레퍼런스 그 외에 다른 걸 보진 않나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LSAT을 보고 한국 같은 경우는 리트라고 그쵸. 시험을 보는데 영국에서는 딱히 보진 않나요? 그게 시험이 LNET라는 게 있긴 있는데요. 그거를 보는 대학이 있고 안 보는 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본 대학들 중에 그거를 요구하는 대학들이 있었는데 저는 굳이 그걸 하면서까지 그 대학을 꼭 가야 된다는 생각은 없었죠. 그리고 그거 한 가지 까먹었네요. 그 extra curricular도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대학을 다녔을 때 어떤 동아리든 뭐든 뭐 학회든 뭐 이런 대외 활동
또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사실 영국에서 제가 그때 막 그 입학 준비를 하면서 그런 대학들이 자기 소개들을 하는 그런 세미나 같은 행사 같은 걸 많이 참석했는데요. 네네. 근데 거기서 강조했던 게 그거예요. 우리는 너의 전반적인 것을 보기 때문에 네네. 만약에 성적만 좋다고 해서 받아주지는 않는다. 성적 플러스 사실 너의 kind of 스토리가 뭔지 그게 궁금하다. 네. 그런 거를 많이 강조했던 것 같아요. 네. 혹시 그 경쟁률은 어떻게 되나요? 근데 그 전에 일단 입학 정원이 있나요? 1년에 몇 명만 받는다는 게? 제가 그때 알아봤을 때로는 있긴 있는데 네. 이제 매년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에? 그러니까 매년 달라진다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는 일부러 많이 안 받았는데 그 뒤로 이제 더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대학이. 그러니까 더 늘렸대요. 근데 그걸 대학 맘대로 늘릴 수가 있나요? 네. 또 이게 문화 충격인 게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네네네. 대학별로 로스쿨 정원이 딱 정해져 있어요. 더 늘릴래야 늘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너는 150명, 120명, 100명 이렇게 50명, 30명 이렇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아예 늘릴 수가 못하게 되는. 거기는 그냥 자율적으로 정원을 늘리거나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 혹시 경쟁률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셨나요? 지원하셨을 때? 대학 이제 세 군데를 낼 수 있어요. 네네. 최대. 그때 버밍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 코홀트에 몇 명이 정도 되면 제가 한 600명? 600명이요? 네. 많은 건가요? 그러니까 코홀트라는 게 뭐죠? 그러니까 1년에 그 입학된 학생들. 제가 22년에 입학했거든요. 네네. 그러면 2022년에 입학한 그 해의 로스쿨생들. 버밍엄 대학교에서요? 네네. 600명이요? 네. 아니, 저희는 제일 큰 대학교가 네. 로스쿨 정원이 1년에 150명이거든요. 아 그래요? 600명이요, 근데? 그런 거구나. 수업을 어떻게 듣죠? 교수님이 많은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1학년 수업들은 네. 한 다 같이 모이면 6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강당에서 모여갖고. 네. 이 규모가 600명이라는 게 저희는 로스쿨 3학년 전부 다 합쳐도 600명이 안 되는데. 그래요? 그만큼 근데 이제 한국에는 그만큼 더 프리스티지가 있는 거죠. 그런가? 네,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네, 600명 정도 되고 그리고 경쟁률은 뭐 경쟁률은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근데 이제 오히려 엄청 심한 데는 저를 떨어뜨렸죠. 네. 혹시 뭐 심한 데가 딱히 있나요? 제가 떨어진 곳 중에가 리즈 대학이라고. 그 리즈 유명하죠. 네. 축구 좋아하는 사람이면 다 아는 리즈. 네네네. 거기를 냈는데 그때 좀 아슬하다 싶었어요. 왜냐면 성적의 최소 그게 그래도 B뿔은 맞는 애들이 그걸 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원래 A였다가 3학년 2학기 때 엄청 성적이 갑자기 사실 사정이 있어서 그게 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사실 마지막 최종이 그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잘 아셔야 되는 게 그 캐나다에서 대학을 나오셨잖아요. 네. 한국 대학교랑은 성적을 매기는 방식이 전혀 달라서 저쪽은 훨씬 더 빡세죠. 그런가요? 네, 그래요. B뿔이 한국에서 B뿔이면은 좀 기본적인 점수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캐나다는 훨씬 더 빡세니까. 그렇죠. 토론토 대학은 이런 느낌이에요. 잘 다 받아주는데 들어가서 이제 개고생 시키는. 들어가서. 네, 너무 짜요. 빡세게 주고. 네. 졸업도 잘. 그렇죠. 졸업도 잘 안 시켜줘요. 다 패스 안 시켜주거든요. 네네. 저희는 패스는 무조건 시켜주고 출석만 하면. 와. 근데 성적도 좀 아무튼 좀 기준이 좀 다르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경쟁률을 뚫고 입학을 했다. 그럼 이제 학비를 내야 되는데 캐나다랑 비슷하다고 하셨죠? 국제 학생은. 그렇죠. 학비가 어느 정도 되나요? 한 학기에? 한 학기에는 이제 10,000 파운드거든요. 네. 1년치로 생각하면 이제 20,000 파운드. 요즘 한 3천만 원 좀 넘겠네요. 3,500 정도 될 거예요. 3,500 정도. 네. 한국은 한 학기당 한 1,000만 원 정도 합니다. 사립 때문에. 네네. 큰 차이는 안 나네요. 미국처럼 미국은 5배 차이 나는데 그쵸, 그 정도는 아니네요. 미국은 다른 세계 존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물어봐야 될 게 장학금이거든요. 네. 저희도 사실 로스쿨 제도 맨 처음 도입했을 때 그 논란이 좀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학비가 한국인 기준으로는 학비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찬성론 측에서는 말하는 게 장학금이 잘 돼 있다. 소득이 부족한 사람들은 장학금을 다 받을 수 있게 돼 있으니까. 근데 영국에서 로스쿨을 다니고 그리고 외국 학생인 경우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네, 사실 있고요. 제가 그걸 지원했는데 떨어졌어요. 근데
그게 어떤 비용이 있었냐면 3,000파운드 1학기당 그래서 총 6,000파운드를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 있었어요. 국제 로스쿨 학생들을 위한. 그래서 그거를 냈는데 그 경쟁률이 좀 셌나 봐요. 그래서 못 받았지만 그런 게 있기는 있어요. 있긴 있다. 네. 그리고 받는다고 해도 그래봤자 학기당 30% 커버해주고 전부 다 커버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그런 거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국에 있는 홍콩? 아니 중국 그런 애들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장학금이나 그러니까 로스쿨을 위한 특수한 게 아니라 그냥 영국에 있는 다양한 예를 들어서 뭐 배경을 위한 그런 장학금 제도가 조금 있는 거는 알고 있어요. 네. 근데 한국인을 위해서는 없더라고요. 한인 사회가 좀 작아서 그런 것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장학금을 못 받으면 그다음 고려해야 되는 게 학자금 대출인데 그쵸. 학자금 대출 받으셨나요? 그게 정말 그것도 진짜 드라마틱했던 게요. 캐나다에서는 만약에 캐나다 로스쿨을 다녔으면 엄청 쉽게 줄 것을 해외로 간다고 해서 그걸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 부모님의 개인 대출을 받은 거죠. 그래서 학자금 대출은 캐나다에서 진짜 쬐끔 거의 뭐 1,000만 원 정도밖에 못 받고요. 그 외에는 다 그냥 개인 대출로 했죠. 캐나다 은행에서 받으신 거죠? 그렇죠. 네. 어디 은행에서 받으신? TD. 사실 골고루 받았어요. 골고루. 여러 군데서요? 네, 왜냐면은 이게 어차피 로스쿨로 원래 다니거나 아니면은 의대 다니거나 하면은 캐나다에서 엄청 쉽게 돈을 빌려주는데 이게 해외로 가니까 해외 가서 뜰 줄 생각하고 도도 안 갔거든요. 말 되네요, 그건. 네네. 그래서 그 이제 부모님의 여러 은행에 이제 계좌들이 있는데 그 한 3군데를 해서 받았습니다. 혹시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왜냐면 학생 대출은 보통 이자가 낮은 편인데. 그렇죠. 이자 진짜 미쳤어요. 거의 가장 싼 게 5%고요. 왜? 네, 그리고 가장 비싼 게 한 8%에서 9%. 좀 있네요. 네, 그렇죠. 일을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을 아까 얘기하긴 했는데 학사를 안 딴 상태에서 가면 3년 그쵸? 네. 그리고 학사를 딴 상태에서 가면 2년을 다닌다고 하셨죠? 네. 정확히 이게 영국에서 변호사가 되려면은 요구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은 변호사로 먼저 영국에서는 두 분야로 나눠지는데요. 먼저 solicitor이 있고 그 다음에 barrister이 있으면 이제 barrister들은 법원에 가는 변호사들. 그 드라마에서 보셨겠지만 그 가발과 그 로브를 꼭 입어야 되는 직업이고요. 그리고 solicitor는 lawfirm에서 일하는 이제 변호사들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이제 과정이 엄청 달라요. 그래서 barrister로서 결국 가장 가까운 프리랜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뭐 이제 검찰에서 고용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 케이스를 맡아서 근데 사실은 프리랜서에 더 맞고요. 이제 그 로펌을 다니는 솔리시터들도 뭐 자기의 뭐 작은 펌을 열 수도 있고 근데 대부분 다 이제 큰 로펌들에 많이 가죠. 그래서 둘이 되는 과정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그래서 대부분은 다 솔리시터이 되려고 하는데요. 이제 솔리시터를 되려면은 지금 최근에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입학한 사람들은 먼저 학위를 얻고 그거와 함께 이제 qualifying work experience라고 해서 2년 동안 경력을 쌓아야 돼요. 2년 학교 다녀서 디그리 받고 그렇죠. 그리고 2년 경력을 쌓고 그렇죠. 이제 학사가 있을 경우에는 2년이고요. 근데 대부분 일반 사람들은 이제 3년짜리를 하겠죠. 그러면은 아무튼 그 학위 플러스 이제 2년 동안 어떤 펌이 됐든 뭐가 됐든 법적인 리걸한 일을 한 거라면은 4군데에서 그 워크 익스피리언스 2년 구해야 되고요. 그거와 함께 이제 자격증 시험을 봐야 돼요. Solicitor Qualifying Examiner SQE라고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게 2파트로 나눠지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실기 같은 거고요. 그거를 패스를 하면 이제 두 번째는 좀 더 실습 같은 그런 걸로 해서 그게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래서 첫 번째 테스트 시험만으로도 거의 4,000파운드 시험 보는데 4,000파운드요? 그래서 대부분은 펌에 들어가서 거기서 스폰서를 받으려고 하죠. 그 시험 비용을. 시험 비용을 내주나요? 이제 펌에는 그렇게 많이 하는데 월급 한두 달치가 나가버리는데 그렇죠. 그래서 좀 되게 복잡한데 참고로 한국은 3년 로스쿨 다니고 변호사 시험 보고 그럼 변호사 자격증 나오거든요. 수습은 좀 해야 되지만 근데 일단 변호사 자격증 나와요. 근데 영국 같은 경우 일단 솔리시터가 되려면 2년 공부하고 디그리 얻고 그리고 2년 경력 쌓고 그리고 시험을 봐야 되는 거죠. 1차, 2차. 4,000파운드 이상 내고.
그렇습니다. 바리스타는 어떻게 되는 거죠? 네, 베리스타들은 이제 그 LLB 학위를 얻는 다음에 네. BPC라고 해서 Barrister Practitioner 코스라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법원에서 했을 때 그 advocacy를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1년 코스를 밟아야 돼요. 그래서 네. 그 1년 코스를 밟은 다음에 이제 그 pupilage 해서 네. 일종의 그것도 인턴 같은 거죠. 그래서 네. 실제로 일하는 베리스터를 이렇게 같이 일종의 의대에서 레지던트 개념으로 그런 실제로 따라다니면서 이제 실습을 1년 동안 한 다음에 그러면은 사실 끝나요. 시험 대신에 이제 1년짜리 코스를 밟고 그 진짜 어마어마하게 경쟁률이 미친 피플리즈를 얻어내면은 그것만 끝내면 사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끝내준다는 게 네. 그 1년짜리 코스를 들어가는데 경쟁률이 많은 건가요? 아니요. 사실 그거는 돈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네. 어떻게든. 그것도 한 20,000 파운드예요. 2만 파운드요? 네. 좀 많이 근데 그 다음에 경쟁률이 심한 게 어떻게 된 거죠? 이제 퓨플리지라는 그 네. 이제 경력이 거기는 이제 로펌이 아니라 이제 베리스터들이 다 프리랜서들이기 때문에 같이 모여지는 곳이 체인버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체인버에서 퓨플리지를 얻어내야 되는데 네. 이게 거의 어떤 경쟁률이냐면 1년에 영국에서 400명밖에 안 뽑아요. 비교적으로 솔리시터는 1년에 거의 20,000 정도 뽑는데요. 2만 명 정도요? 네네네. 네.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베리스터를 하려면 네. 그냥 몇 년 동안 그거를 막 내는 애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안 돼가지고. 안 돼서. 네. 네, 좋습니다. 근데 그 극악무도한 경쟁률을 뚫고 바리스타가 되면은 네. 뭐 좋나요? 그럼요. 네. 뭐 첫 번째로 이제 베리스터들은 훨씬 좀 그런 게 있대요. 그러니까 법원에 가면 네. 그들은 가발을 쓰고 있고 로브를 쓰고 있잖아요. 네. 입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프레스티지는 네. 솔리시터와 비교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재밌는 거는 네. 그 실제로 용어가 달라요. 그래서 판사들을 호칭하는 게 뭐 You're my lady, my lord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Your Honor 이건데 네, 거기서 My Lady, My Lord. 네, My Lady, My Lord인데 그 베리스터들은 네. 그거를 이제 만약에 상대가 있잖아요. 네. 그럼 그를 My Learned Friends라고 해요. 근데 솔리시터들은 그걸 안 쓴대요. Learned Friend가 아니라는 취급을 받는 거죠. 네. 아니 그 용어. 네. 그렇죠. 영국이면 뭔가 그런 게 중요할 것 같기도 하긴 한데. 그쵸. 근데 뭐 돈적인 측면은 어떤가요? 돈 면으로서는 베리스터들은 일종의 전문가라는 이제 취급을 받는 거죠. 법적으로도. 그래서 물론 만약에 진짜 자기 일을 잘 못한다. 그러면 네. 일이 많이 안 들어오겠죠. 프리랜서니까. 그래서 분야에 따라서 엄청 차이가 나긴 하는데요. 네. 근데 그냥 예를 들자면 만약에 커머셜 쪽으로 갔을 때 베리스터다. 그 솔리시터가 아니라 베리스터다. 그러면은 뭐 거의 커머셜 솔리시터들보다 한 두세 배는 버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워크 프로세스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솔리시터는 밖에서 일하고 그렇죠. 베리스터는 법원 안에서 일하는데 그럼 솔리시터가 사건을 베리스터한테 의뢰를 하는 건가요? 그렇죠. 법원 안에서 뭐 변호를 해달라.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클라이언트를 첫 번째로 이제 대응한 사람들이 솔리시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거는 코트를 가야겠다. 하면 이제 거기서 베리스터를 의뢰를 하는 거예요. 네네. 법정까지 가야겠다. 그러면 이제 베리스터를 불러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아니면은 엄청 이게 복잡한 이슈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전문가한테 그 사람들의 인사이트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또 베리스터를 컨설트할 때가 있고. 그래서 베리스터들이 정말 진짜 그 어떤 고단으로 가면은 사실 많이 안 간대요, 법원. 그냥 많이 써준대요, 그냥.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베리스터가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의 변호사 같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변호할 수 있는 권리도 베리스터만 있는 거죠. 그렇죠. 솔리시터도 사실 얻을 수 있는데요. 그게 따로 higher rights라고 해서 solicitor advocate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법원에 가는 예를 들어서 패밀리 로여들이나 뭐 몇몇 분야에서 그런 솔리시터도 있는데 사실상 그거는 특수한 경우이고 이제 사실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법원에서 누구를 이렇게 대변하는 그 직업을 지닌 사람들은 베리스터죠. 그리고 사실 좀 다르긴 한데 영국 법원 하면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가발을 쓰잖아요. 하얀색 가발을 쓰잖아요. 그 왜 쓰는 건가요? 그건 저도 그거에 대한 정말 궁금증이 많았어요. 왜냐면은 저는 이제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캐나다 사람이지만 뭐 사실 인종은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소프트웨어는 한국이죠. 그러면 사실 가발이 그 흰색인데
이게 저 머리카락이 뭐 네. 검정색이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이게 투톤으로 보여진 건데. 그래서 다 숨길 수가 없으니까. 네, 안 숨겨져요. 그게.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저 말고도 이제 뭐 흑인 분들이나 그런 분들 보면 이게 어색하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쓰고 있느냐. 그것에 대한 이제 실제 베리스터들이랑도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네. 그 정도로 영국은 엄청 전통을 아직까지는 중요시 여기고요. 일종의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왜 검정색 로브를 입냐. 네. 그것도 웃기는 게 사실 판사는 또 빨간색을 입거든요. 빨간 로브요? 네. 네네. 빨간 무슨 산타클로스. 하얀 가발에. 네네네네. 그래서 진짜 판사는 거의 산타클로스의 이미지와 아무튼 가까운데 네. 근데 베리스터들은 이제 검정색 로브에 이제 흰색 가발을 쓰는데 네. 그게 일종의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법을 다뤄야 되는 면에서 누트럴 해야 되니까 네네. 뉴트럴리티를 보여주기 위해서 최대한 어떻게 보면 개인을 지워오는 그죠 머리카락을 네, 그쵸. 일체화 해버리는 그쵸. 유니폼 같은 느낌. 그쵸. 근데 그것도 있어요. 그거를 안 입는 케이스도 있대요. 아 그래요? 베리스터들이. 네. 그러니까 진짜 very 소규모적인 그런 케이스나 그거는 그냥 양복 입고 들어가서 포생 사이드랑 그냥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고 해가지고 그냥 그러는 데인데 이제 조금만 더 중요한 거 있으면 이제 무조건 풀 가운 해가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신기한 거는 이렇게 딱 들어가기 전에 그 준비 대기실 같은 데서 그게 막 거울도 있고 그 가을 네, 가발을 잘 맞춰야 되니까 그죠 그런 또 룸이 있더라고요. 근데 또 궁금한 게 그 가발은 지급을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자기 돈 주고 사야 되나요? 비싸대요. 엄청 비싸고 그것 때문에 그거를 근데 그걸 사야 된대요. 그래서 그거는 프리랜서니까 본인이 내야 되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나름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게 한번 제가 실제로 법원을 가본 적이 있는데 누가 봐도 관리를 잘한 사람이 보이고 그 누군가 이거 뭐 안 씻은 머리처럼 보이는 네네네 그렇게 보일 때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변호사들은 그렇고 좀 더 학교 생활 쪽에 좀 더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은데요. 네네. 일단 어디서 사시나요? 기숙사에서 사시나요? 아니면은? 저는 기숙사는 안 가고 싶었어요. 제가 18살, 19살짜리들이랑 같이 기숙사 생활을 할 자신이 없었고요. 그럴 때만 한국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영국 애들의 그 한국과는 거의 다를 게 없는 술 문화가 또 장난 아니래요. 그래요? 네, 그래서 영국 그 남자애들이 진짜 그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축구 게임 때 미치는 훌리건 그게 있더라고요, 진짜로. 네, 그래서 저는 차마 그 근처에 있고 싶지 않아서 첫 1년에는 제가 원룸을 찾았었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는 3명과 함께 같이 셰어하우스를 살고 있어요. 그 영국이 유명한 게 뭐 빅벤도 있고 버킹엄 궁전도 있지만 또 미친 월세가 또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뭐 런던만이 특징은 아닐 텐데 버밍엄은 상황이 어떤가요? 네, 버밍엄을 제가 가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나마 좀 살만해요. 그래서 렌트가 거의 첫 해 그 원룸은 진짜 괜찮았는데 다 포함해서 750파운드를 냈거든요. 다 포함이라는 게 뭐 그 물 다 가스 다 해서 인터넷 포함해서 750이면은 뭐 한국 돈으로 한 110만 원, 120만 원. 네. 근데 엄청 괜찮았어요. 그렇게 1년 그렇게 지내고 지금 현재로서는 300파운드를 내고 있는데요. 300파운드로 그 플러스 이제 80파운드 이제 물이랑 가스 내는 건데 380이면은 한 뭐 거의 400 치고는 사실 괜찮거든요. 400파운드. 방은 혼자 쓰시나요? 네. 화장실도 그냥 나름 저 혼자 써요. 거의. 그냥 거실 그냥 쉐어하고. 네, 부엌이랑. 나쁘진 않네요. 네. 그 다음에 또 지출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음식이죠. 네네. 음식은 뭐 어떻게 뭐 사 드시나요? 근데 되게 비싸다 들었는데 막. 이게 런던은 진짜 미쳤고요. 근데 버밍엄은 진짜 괜찮아요. 그래서 버밍엄이 한국 식품도 있어서 제가 웬만한 뭐 한국 재료들, 뭐 고추장, 된장, 간장 같은 거 이제 한국 식품에서 그런 재료들을 사고 이제 여러 이제 마트 체인들이 있는데 가장 학생들이 쓰는 마트가 독일에서 건너온 알디라는 곳인데요. 거기서는 진짜 싸요. 닭고기도 닭다리 살 따위 같은 거를 2.5파운드에 살 수 있어요. 그냥 하나요? 거기에 이제 한 팩인데
그걸로 뭐 일주일 잘. 그 정도 양이 많아요? 네. 근데 2.5파운드 4,000원 정도. 네네. 그래서 야채 뭐 이런 과일도 엄청 좋고요. 거기는 뭐 무슨 계절이든 사과를 무조건 2파운드 안으로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4,000원도 안 되는데. 괜찮네요, 진짜로. 괜찮아요. 사실 한국 지금 와 계신데 맨 처음에 놀라셨던 게 빵이 왜 이렇게 비싸냐? 이거 뭐 사람 먹으라는 거. 그쵸. 네. 이렇게 럭셔리인 줄 몰랐어요. 그렇게 싼가요, 근데? 그럼요. 거의 그래도 엄청 신선한 빵이 비싸봤자 1.5파운드에서 2파운드로 해결되는데. 크기가 어느 정도 되죠, 그게? 그게 거의 여기 한국에 있는 식빵들을 보면 진짜 너무 웃기는 게 그거에 한 4배 정도 될 거예요. 그래요? 네. 네. 끼니로 먹으니까 그죠? 그쵸. 네네.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뭐 해서 먹고 집에서 뭐 빵 먹고 과일 먹고 고기 해서 먹고 그런 거면 별로 안 비쌀 것 같은데 혹시 외식 가격은 어느 정도 되나요? 외식은 그냥 일반적인 데 가면은 예를 들어서 레스토랑을 갔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인도 음식 같은 경우에도 가보면 한 10파운드에서 해결될 수 있고요. 나쁘지 않네요? 네. 근데 조금 진짜 맛있는 걸 먹고 싶다. 그러면 15파운드 정도 내면 돼요. 그러면 이제 2만 원 정도인데 그리고 정말 저렴한 맛집을 잘 찾았다. 그러면 6파운드 안으로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한국 대학가랑 사실 큰 차이가 없네요. 네, 맞아요. 요즘도 되게 비싸져서. 네네. 런던은 잘 모르겠는데 근데 뉴욕에서는 밖에서 한 번 먹으려 그러면은 한 인당 한 20달러, 30달러는 그쵸. 기본으로 써야 되는 거니까. 거기는 사실 물가가 상당히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정말로. 네. 좋습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을 하면서 일단 동기들을 많이 만나고 관계를 쌓아가고 그럴 텐데. 근데 동기가 600명이잖아요. 이게 뭐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어떻게 뭐 친해지나요 이게? 그쵸. 사실 그게 먼저 이제 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큰 렉처 홀에 들어가면은 한 500, 600명이 그렇게 들어가니까 사실 옆자리에 뭐 아무리 이제 친근하게 다가와도 그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세미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미나는 이제 한 15명에서 20명이 모여서 이제 같이 하는 건데 그 대부분 땡땡이를 치거든요.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그 원래 가야 되긴 하는데 많이 안 오는 애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제 그냥 이제 학교에게 돈만 주는 그런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세미나에서도 근데 친해지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 그냥 애들이 좀 그 트랜잭셔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딱 와서 그냥 좀만 떠들다가 가는 편인데 친구를 진짜로 제 경험상 동아리를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 동아리가 있나요? 클럽 같은. 네, 그래서 이제 근데 거기서도 엄청 가볍게 그렇게 트랜잭션하게 만날 수 있는데 좋은 동아리를 들어가면 그렇지 않을 수가 있죠. 무슨 동아리를 하셨나요? 저는 그래서 좀 뜬금없는 게 영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사실 국제 학생들이 진짜 여러 군데서 오거든요. 그러겠네요. 그래서 유럽에서도 오고 뭐 북미에서도 오고 아프리카 뭐 다 오잖아요. 저는 European Law Student Association에서 엘사라는 데를 들어갔는데요. 거기에서 진짜 좋은 친구들 많이 사귀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선 주로 이제 캐나다에서 온 애들 아니면 유럽에서 온 애들 그런 애들이 많이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웃기는 거는 유일하게 거의 백인인 어떤 친구가 호주에서 온 영국 남자가 있거든요. 호주에서 왔는데 사실은 영국 사람이에요. 왜냐면 부모님이 영국 사람인데 어렸을 때 이제 호주로 가가지고 사실 악센트는 호주식인데 사실 영국 사람이거든요. 근데 엄청 영국을 극혐하더라고요. 왜요? 근데 이런 거죠. 이게 영국 사람들의 그 특유의 그런 높은 콧대라던가 있죠.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사람을 정말 무시하는. 그렇죠. learned friends라고 말 안 해주고. 네. 그런 이상한 게 있어서 그거를 엄청 이 친구는 싫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친구랑도 이번에 친해졌는데 동아리나 아니면은 진짜로 이제 마음을 먹고 이 친구랑 무조건 친해지겠다 하면은 옆자리에 계속 앉으면서 이제 말을 걸다 보면은 어느 순간 마음을 열 때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외향인이라서 ENFP의 힘입니다. 그래서 그런 동아리 활동이나 아니면은 그냥 계속 옆자리 1년 내내 그런 거죠. 이제 5, 600명이 모이는 이제 큰 대강당에 들어갔는데 사실 대부분 신기한 것은 그 1년 내내 똑같은 자리에 다들 앉아요. 처음 앉은 자리.
그래서 저는 그냥 계속 그 자리에 앉다 보면은 네. 옆에 있는 사람이랑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친구들 만난 적도 있고 네.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수업이 이제 2학년 때부터 이제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옵셔널을 정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때 네. 이제 작은 수업에 들으면은 이제 좀 더 공통적인 뭐래서 목표가 있다던가 하면은 같이 뭐 그럼 공부할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친해지는 애들도 있고. 네. 그렇군요. 친구를 많이 사귀고 계시고. 네. 네, 좋습니다. 또 사실 한국 사람 중에서도 뭐 영국 대학 생활에 로망을 가지신 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해리포터 좋아하고. 네네. 영국은 또 대학교가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캠퍼스가 굉장히 그럼요. 멋지잖아요. 네네. 버밍엄 대학교는 어떤가요? 네, 엄청 이뻐요. 그리고 이 레드브릭이라고 해서 그 진짜 그 옛날식 그 건물 있잖아요. 네네. 그게 다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캠퍼스에 막 엄청 현대적인 건물들이 있는데 다행히 저희 로스쿨은 또 레드브릭이어가지고 예뻐요. 그리고 잔디도 이렇게 왜 그린한 것도 많고 해서 대부분의 그런 러셀 그룹 그러니까 탑 20 대학들은 다 이제 오래된 대학들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정말 예뻐요. 아니 근데 뭐 500~600명이 듣는 거의 사실상 콘서트 홀이죠. 거기. 근데 그런 건물도 레드브릭 안에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 대강당은 아주 현대적인 데 있어요. 대학 맨 처음 지었을 때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 줄은 몰랐겠지. 후손들이 돈 많이 벌려고 잔뜩 들여오고. 그렇죠. 그리고 변호사 또는 뭐 검사, 아무튼 리글 쪽에 커리어를 하시는데 여러 가지 선택권이 있으셨을 텐데. 근데 영국에서 이런 커리어를 진행하시는 것에 대해 뭐 장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장점이요. 첫 번째로 파운드를 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버는 차원에서 캐나다와는 비교할 수가 없죠. 아 그래요? 파운드를 캐나다 달러보다 파운드가 낫다. 그러면 1.5배에서 거의 2배가 되는데. 그렇게 되나요? 네. 아니 그래도 우리도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만약 솔리시터가 됐다. 일반적으로 솔리시터가 되니까. 그쵸. 그리고 커머셜 쪽 어떤 펌에서 일을 한다. 이제 뭐 커머셜 하면은 뭐 컴퍼니뿐만이 아니라 뭐 리얼 에스테이트도 있고 뭐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그냥 대략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큰 로펌에 가서 커머셜 로이어가 됐다. 솔리시터가 됐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딱 자격증 새로 따가지고 newly qualified 애들이 버는 금액이 60에서 80, like 60 to 80,000 파운드거든요. 그냥 갓 qualified 하는 애들인데도. 그러면 한국 돈으로 한 1억 3천, 4천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징그러울 정도로 돈을 많이 벌어요. 캐나다에서는 그렇게 많이 못 버나요? 그 좀 다르죠. 왜냐하면은 그 펌들이 영국만큼 그렇게 많지 않고 인기는 있는데 결국 또 캐나다 달러로 버는 거니까. 수상하게 파운드를 좋아하시네. 아니 무슨 세잖아요. 요즘 미국 달러로 버면 좋을 것 같이. 그 학장 대출도 금방 갚겠네요. 부디 근데 이게 2년 동안 제가 경력을 쌓아야 될 때는 트레이니 솔리시터라고 해서 트레이니는 일종의 진짜 레지던트 개념으로 해서 그래도 변호사 예비 변호사로서 벌 수 있는 게 큰 펌 들어가면은 그것도 한 뭐 40,000, 50,000 벌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트레이니십을 따는 게 엄청 어려워요. 그리고 경쟁률이 엄청 높기 때문에 그거에 못하는 애들은 paralegal이라고 해서 그걸로 이제 2년 경력을 채울 수 있는데 그거는 한 25,000에서 많으면 30,000. 나쁘진 않은데 그렇게 많지도 않은. 그렇죠. 그래서 진짜 거의 인턴 수준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고생을 하겠지만 길게 보면은 사실 빚은 갚을 수 있죠. 그리고 캐나다에서 토론토 대학교 다니시면서 캐나다 대학 생활도 해보셨고 지금 로스쿨 영국에서 다니고 계신데 그 두 개 대학 생활 비교해봤을 때 영국에서 다니는 거의 장점 뭐 이런 게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한국 사람들이 영국에 대해 환상 가지는 것처럼 그런 환상을 가지고 영국에 갔다 학교를 다닌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그 환상이 충족이 될까요? 충족이 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로 한국인으로서 외모 많이 보잖아요. 북미보다는 확실히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예쁘고 잘생겼어요. 그런가요? 제가 아는 영국인들은 다 좀 웨인 루니 아세요? 웨인 루니? 그렇게 감자처럼 안 생겼어요. 아니에요. 제가 정말 원래 진짜 북미 캐나다에서 생활했을 때는 백인을 거의 이성적으로 생각한 적이 딱 한 2번 있었어요. 근데 지금 뒤돌아보면은 어떻게 좋아했나 싶을 정도로 그런데 진짜 영국에는 달라요.
그래서 네. 외모가 다르고요. 그리고 또 이게 영국의 매력인가 싶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면으로선 인종차별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 이 시대에 이제 워낙 케이팝이고 뭐 한류이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한국인이라는 거에 대한 뭔가 나름 나는 한국 사람이고 나는 한국 음식 먹는데 하는 게 뭔가 좀 쿨해졌어요. 매력적인 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 이럴 때 해외에서 유학 생활하는 게 낫지 않냐. 지금 좀 특혜를 많이 받을 때다. 네. It's a really 네. cool time to be Korean. 그렇기 때문에 그 영국 사람들은 이제 오히려 그러니까 difference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북미에서는 뭔가 우리가 다 각각 그게 있는 거에 대해서 뭔가 불편하거든요. 네. 이게 왜냐면 결국 끼리끼리가 될 수밖에 없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공통점을 찾아야 될 것 같고 막 이러는데 오히려 영국에서는 제가 너무 편한 게 나는 이래서 이렇게 다르고 우리는 이래.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호기심을 가지고 네네. 그거를 같이 공유하면서 그런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데 네. 이제 북미에서는 이게 애매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게 매력이 또 아닌가 싶습니다. 영국에서 유학하기 좋으시기다. 네. 한국인 특혜가 좀 있다. 네. 그렇죠. 네, 그럼 반대로 단점이 없지도 않을 텐데 그쵸, 뭐 영국 생활이 뭐 특히 어려움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까요? 왜냐하면 나라가 워낙 오래됐다 보니까 거기서 네. 오는 불편함도 있을 거고 뭐 그런 그럼요.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확실히 이제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이제 단점이 될 수 있는 게 영국 문화가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속마음을 진짜 안 말해요. 한국 사람이 일본에 대해 설명할 때 나오는 표현인 것 같은데 맞아요. 진짜 그런가요? 그 제 친구들 중에 네덜란드에서 온 친구가 있는데 너무 이제 답답한 거예요. 왜냐면은 왜 그렇게 간접적으로 말을 하는지. 그러니까 절대로 예를 들어서 no를 안 해요. maybe를 무조건 해요. 그래서 maybe를 했을 때 근데 저는 maybe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영국 친구들은 이건 무조건 no라고. 가능성이 없는 거. 네. 근데 이제 그만큼 너무 둘러대서 말하고 너무 그 사람들의 시선과 그런 거에 맞춰서 그거를 희석해 버리는 거죠. 당당하게 no를 그렇게 말을 안 해주고요. 네. 그리고 그런 면에서 의사소통이 어쨌든 힘들 때가 있어요. 그 표현을 알아듣지를 못하면 그쵸. 네. 미스매치가 생길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문화적인 면이 어려울 때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게 가장 심한 것 같아요. 영국에서는 클래스 시스템. 너무 그게 무의식적으로 영국의 사상에 너무 깊이 그게 있어요. 그게 뭐 아직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럼요. 아무리 돈을 벌어도 네. 절대로 어퍼 클래스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 좀 막 커크니 막 이런 애들은 좀 깔보고 막 워킹 클래스 이러면서 깔보고. 그럼요. 그런 클래스 의식이 너무 깊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나는 퍼시하다. 아니면 나는 퍼시한 집안에서 컸다. 네. 이거에 대해서 미묘한 그런 게 있어요. 악센트도 많이 따지더라고요. 그래도 내게 좀 너보다는 좀 더 퍼시하잖아.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것도 절대로 대놓고 자랑하지 않고 둘러서 합니다. 그런 게 뭐 예시가 있나요? 뭐 둘러서 막 어떻게 말하는 거죠? 저희는 상상을 못 하겠는데. 네,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면 영국식 영어라고 하는데 네. 영국식 영어라는 게 없는 게 그 진짜 20분 거리만 해도 악센트가 달라지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거를 예를 들어서 T 발음을 얼마나 세게 하느냐. 그러니까 네. 워터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네. 워킹 클래스예요. 네. 그래서 런던에 뭐 네. 어떤 진짜 워킹 클래스 그쪽에 보면은 Can you give me some more? 이렇게 하는데 네. 이제 제대로 그 southern 쪽이 very 돈이 많고 이러는데 Can you pass me some water? 네, 그런 차이가 되는 거죠. 차이가 있긴 하네요. 네네, 네, 그 진짜. T 발음을 어떻게 정확하게 해주느냐. 네. 아니면은 이것도 있어요. grass를 네. 원래는 grass 이렇게 밑에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근데 북쪽으로 가면은 이게 또 이게 클래스가 very working 클래스 그런 배경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북쪽 사람들은 그거를 grass라고 해요. 북미 사람들처럼. 네, 그래서 얼마나 포시하느냐 이제 악센트에서 그렇게 따질 때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집안이 역사적으로 좀 더 포시한 쪽은 더 왕 쪽에 가까웠던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집안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들어봤어요. 대놓고 말해요 그거는? 그거는 막 그냥 슬쩍 말해요. 네, 막 그걸 막 나 이 집안이다 이게 아니라 뭐 나는 이런 집안에서 컸는데 사실 원래 퍼시안 배경인데 나는 이런 데 살아 이제 이런 느낌. 네. 자기 뭐 라스트 네임을 패밀리 네임을 자랑하는 건가요? 그쵸. 이제 그냥 막 배경 얘기할 때 사실 이 집안 이름을 대면서 이 동네 원래 이런 그런
뭐 그런 한국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예, 뭐 전주이시다, 그쵸, 뭐 그쵸. 경주김씨, 산지봉상파다, 뭐 그런 거죠. 이런 게 근데 그게 네. 현대에서는 별 의미가 없기는 하거든요. 아 그렇구나. 근데 영국에는 나름 그게 있어요. 그 저희가 전쟁 때문에 한번 갈아엎어갖고 그래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영국은 이제 본토에서 안 싸웠으니까. 아 그쵸. 다 이겼잖아요. 그죠? 네. 많이 먹었죠. 네. 네. 많이 먹었죠. 네. 네. 그리고 우리 영국 로스쿨 오늘 모신 분, 뭐 후배가 있을 거고, 네. 뭐 어떤 아는 동생이 있을 텐데, 네. 뭐 영국 로스쿨 다니고 싶다, 영국에서 변호사 하고 싶다. 네. 그러면은 어떤 말씀을 해주실 건가요? 네, 첫 번째로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게 들어오는 거는 문제가 안 될 거다. 네. 근데 이제 들어와서 이제 미친 듯이 후회를 할 정도로 이제 힘들 수도 있어요. 어떤 부분이 힘들죠? 어떻게 보면 공부가 힘들어요. 네, 공부가 정말 내가 이렇게 멍청한 사람이려나 하는 그런 자기의 그 인텔리전스를 다우트하게 되는 계기가 많은데요. 그러면서 깨닫는 거죠. 지금 나의 한계를 계속 그걸 직면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그때 얻는 resilience 그것만이 사실 앞으로 쭉 변호사든 뭐 검사든 뭐를 하든 사실 필요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케이스가 뭐 얼마나 어렵고 클라이언트가 어떻게 어렵더라도 어떻게든 해결책을 내는 그런 계속 싸워 나가는 게 제가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의 중요한 캐릭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어떻게든 맨날 화이팅 하자고 하잖아요. 진짜 그거 웃겨요. 그 영국에서는 굿럭이라고 하거든요. 뭐 굿럭, 뭐 행운이란 말 안 하고, 그죠? 우리는 운에게 안 맡기는 거죠. 파이팅. 네, 무조건 우리가 싸우는. 싸워. 네, 우리는 쌈다 기질이 있는데 그래서 로스쿨 입학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 안 해요. 그래서 들어가서 죽어라 고생을 하실 텐데 그때 레질리언스를 많이 키우면서 하다 보면은 좋은 동지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로스쿨은 절대로 혼자만의 싸움은 아닌 것 같아요. 미국에서나 드라마에서 보는 막 진짜 치열한 무슨 рат레이스 그런 느낌이 아니더라고요. 그 경쟁을 막 무조건 시키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경쟁은 하긴 하는데 그래도 다 같이 그냥 서로 도우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멘탈 면으로서 막 미친 막 그런 막 미국이 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영국은 그렇지 않아요. 완전 다르네요. 또. 네. 그래서 좀 가식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건 또 잘 걷어내면서 또 찐 친구들을 만날 수가 있고 하니까. 뭐 영국 싫어하는 호주 영국인처럼. 네, 그쵸. 그래서 들어와서 고생을 하겠지만 그 고생도 충분히 감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가장 매력적인 것은 유럽이랑 너무 가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친구들이 거의 방학 때마다 어쩔 때는 방학이 아닐 때 주말에 여행을 갔다 와요. 근데 엄청 싸게 갔다 올 수 있는 거죠. 뭐 비행기 잠깐 타면 되는 걸까? 네. 그래서 뭐 그냥 30, 40유로로 뭐 그냥 갔다 오거나 하니까 기차값이네요, 그냥. 네. 그래서 뭐 여기서 뭐 해운대를 갔다 오실 거라면 차라리 영국에서 로스쿨을 다니면서 뭐 포르투갈을 다녀오실 수 있는데 그 값에. 너무 좋네. 네. 그런 이제 더 넓은 세계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혹시 그 바리스타 되실 생각은 없으시고요? 원래 그게 저의 목표인데요. 그거는 제가 먼저 솔리시터를 하다가 나중에 바꿔도 된대요. 근데 지금은 그 1년 더 공부할 만한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전략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버밍엄 대학교 로스쿨을 다니고 계시고 가발을 아직 쓰진 않을 것 같은데 나중에 쓸 수도 있는 헤르미온느 한 분 모셔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국 영어 한마디 해줘. 고맙다고 할 때 뭐라고 함? 고맙다를 이제 뭐 북미식으로는 thank you 이렇게 하지만 영국식으로는 그런 거 있어. well done을 많이 쓰더라고. well done. 이거 넣어야겠다 마지막에. 오케이.